제발 이런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LH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의 자리를 뺏은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냥 퇴사한 사람이에요. 에이. 안녕하세요, 그냥 퇴사한 사람입니다. 네, 저 이발했어요. 깔끔해져서 좀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인턴에 대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공기업 인턴,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고 체험형 인턴으로 4달 동안 근무를 했었어. 그러면은 인턴을 들어가기 전에 공기업 인턴이 채용 공고가 잡코리아 이런 채용 사이트에 뜰 때도 있지만 안 뜰 때도 있거든요. 이거 정말 잘 봐야 돼요. 친구들이 저 인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엄청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그런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냐 도대체, 나는 볼 수가 없던데.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말을 했죠. 항상 들어가서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정확한 공고를 못 본다 라고 말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기업 인턴을 하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항상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네? 본론이요? 지금 이미 본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본론입니다. 일단 채용 절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로 서류를 봐요. 서류는 NCS 기반의 서류 평가입니다. NCS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거 토대로 통과가 됐을 때 면접도보다 NCS 기반이다, NCS 기반으로 면접을 봐요. 저는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NCS를 영상으로, 책으로 이제 짧게 이렇게 축약된 거를 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갔는데 다행히 붙어서 인턴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면접이 끝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바로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는 일은 어떻게 되냐, 사무직하고 기술직으로 나뉘게 돼요, 보통은. 근데 사무직 분들은 정말 일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공기업 인턴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 다 과거 얘기예요. 옛날에 독서실 인턴이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인턴들 다 업무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독서실 인턴이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무직 분들은 민원이 분들이 전화하는 그 민원을 다이렉트로 받아요. 그러고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면에 저 같은 기술직 부서 사람들은 그 처리된 민원을 바탕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데이터를, 정보를 모아서 취합을 하거나, 아니면 선배님들한테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넣었다, 전화가 왔다 하면서 전달해주는 역할, 또 주간회의 자료 작성이나 이런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LH에서는 주거복지 부서를 주로 뽑거든요. 그게 왜 주거복지를 뽑냐, 인원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민원이 들어오는 업무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인턴을 주거복지부로 보통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첫날에 9시에 가요. 9시에 가서 대회의실에 막 이렇게 다 한 70명 정도 앉아있어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60-70명이 다 입사하는 날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날 부서를 정해서 그날 뿌려야 되는데 사람이 적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부서별로 남는 TO도 한정이 돼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저는 처음에 9시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핸드폰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제 핸드폰 배터리가 10%가 될 때까지 5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5시간 동안 좀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걸려가지고 부서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저는 부서 배치가 정말 잘 됐던 게, 부장님이 엄청 쿨하신 분이야. 그래서 2시가 다 돼가지고 오니까, 야 너네 왜 왔어? 빨리 가! 이래서 첫날 그냥 가. 정말 좋았던 부서였어요. 이렇게 신입이 오게 되면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입이 왔으면 한번 쳐다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인턴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래서 왔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그냥 투명 인간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서야 친해져가지고 이제 술도 가끔 먹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LH 같은 경우에는 인턴 평가를 해요. 다음에 정규직으로 LH를 지원하게 됐을 때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인턴들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탁월 인턴, 우수인턴, 성실인턴 순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가지고 차등적으로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다음에 정규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저는 성실인턴을 받았었고,
저랑 같이 부서에 발령나신 인턴 그분도 한 분은 성실 인턴 받으셨고 한 분은 아예 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점수를 계산을 할 때 업무를 하는 중간중간에 보고서도 써야 된다는 점. 보고서 양이 꽤 많아요. 듣기만 해도 너무 빡세죠. 그렇게 인턴은 점수로 평가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가산점이 부여가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썰인데 제발 이런 분들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전공을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고 싶다라는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자 인턴을 지원을 했었던 건데 저랑 같은 건축을 나오신 동기 한 분도 건축이고 LH는 어떨까 하면서 지원을 했던 분. 그래서 두 명 다 업무를 하면서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한 분이 일을 진짜 그냥 안 하려고 왔어. 난 어차피 공기업 나 스펙 쌓으려고 왔는데 내가 왜 일해야 돼 이러면서 업무 시간에 전기기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전화가 와도 보통 선배님들 자리에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땡겨받아야죠. 그 자리에 없는,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자산관리부 고시생입니다, 이렇게 다 전화 받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메모장을 남겨드리거나 이렇게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전화하면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전화 벨이 4번 이상 울리기 전까지 끝까지 안 받아. 솔직히 한 2번 정도 울리면 한번 이렇게 보고 없으면 땡겨받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공부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른 사람이 받으면 오케이. 제일 열받는 거 있어. 전화가 오잖아요. 답을랑말랑 그 모션만 해요 이렇게. 와, 그게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일하면서 진짜 저런 사람 만나기 싫다, 사회 나가서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인턴이어서 4달만 견디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악 물고 견뎠습니다. 와, 이게 진짜 그렇게 열받는 사람이, 이런 분들은 피해를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처럼 LH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온 사람들의 자리를 뺏은 거잖아요. 이건 정말 피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분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를, 썩어 빠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발 피해주지 않았어. 그렇게 이악 물고 4달을 견뎌가지고 좋은 밑거름이 됐는데, 이게 인턴 경험을 하면서 저는 공기업에 대한 단점도 봤고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공기업에 가면 이런 업무를 주로 맡겠구나, 이런 부서는 이런 업무를 맡겠구나, 베이스가 좀 쌓이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얘기를 잘 했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자소서에 쓸 것도 많고 많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기업 인턴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빌런 만나면 그건 인복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다음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될 때는 인턴을 할 때 면접 질문에서 말해도 되나 근데 면접을 제가 뭘 준비를 했었는지,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그럼 뵐게요. 저 사실 어제 인적성 보고 와가지고 최종 면접 준비를 해야 돼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봬요.